네, 정프로 고기 조금 먹는 거 보고 저 고기 질긴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구운 우리 PD가 네. 소금을 안 뿌렸어. 나 입맛 까다롭잖아. 소금 후추를 좀 뿌렸어 이게 낭낭한 이게 좋은데 그쵸. 안 뿌렸더라고. 저는 그냥 그 육즙의 향 그대로를 되게 좋아해서. 아 그래요? 네. 아, 소금 안 뿌려 먹어? 아니, 소금 뿌려 먹긴 하죠. 근데 육즙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소금 그래. 없이도 되게 잘 먹거든요. 네, 고기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맛있고요. 저는 이제 그 가끔 한우에 왜 정말 기름 많은 거 있잖아요. 네. 뭐 마블링이 잘 돼 있다 이런 거. 그거는 딱 2점 먹으면 나는 못 먹어요. 진짜 까다로우시다. 아니 나한테는 안 맞는 거지. 까다롭다기보다 나한테는 안 맞는데 너무 느끼해. 네, 그리고 나는 저 정도가 차라리 더 낫습니다. 뭔가 좀 고기 먹는 것 같고 뭐 가끔 그 막 눈꽃 무슨 뭐 맞아요. 이런 거 먹으면 그날 한 2시간 지나면 바로 나 화장실 갑니다. 난 안 먹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난 2점 딱 먹고 이제 안 먹습니다. 자, 그러면 소고기 좋아하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구워 드시는 건 좋아하시잖아요. 물에 예. 빠진 건 안 드시고. 예. 네. 밖에서 냄새 맡으셨을까요 혹시? 향이 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냄새 별로 안 나는데요. 아 그래요? 냄새 안 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고기 이렇게 구워진 맛있는 냄새. 아, 예. 자, 하여튼 뭐 어지간한 걸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을 뚫을 수가 없으니까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한번 가시는 길에 오늘 조금 드릴 테니까 아침부터 또 고기 먹긴 좋잖아요. 네. 자, 그나저나 뭐 여러 일들이 주말 사이 또 연휴 사이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 환율이 아주 도대체 뭔 일인가 싶긴 했는데 뭐 등등 해서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쭉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환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네.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요. 주식시장 자체는 큰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미국이요? 미국도 그렇고 마시아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고 이제 연휴 우리 아니었던 예. 나라들. 미국 시장도 보면은 지난주에 다우가 3%, 나스닥이 3.4%, S&P 500이 2.9% 상승했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S&P 500 기준으로 9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2주 연속 강한 상승을 한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시장 반영 안 한 거잖아요. 네. 3대 지수가 1% 중반 정도의 상승을 하면서 지난주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9일 연속 상승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주간으로 3% 이상씩 상승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 끝난 시장, 어제 아침 끝난 시장, 월요일, 화요일 이 두 시장에서는 소폭 조정을 보였습니다. 5월 5일에는 0.2, 0.7, 0.6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끝난 시장은 0.95, 0.9, 0.7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상승한 폭에 비해서는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하는 정도로 아주 크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전반적으로는 해외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속에서 이번 주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5월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다소 조정을 보인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뭐 큰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요.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뭐 설왕설래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주요 지표들에서 좀 좋지 않은 지표들이 나오는데, 지난 주말에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실업률 4.2%, 그리고 비농업 고용자 수가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지표들이 좀 나오면서 지난주까지는 좋았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특히나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FMC의 결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의 FMC 회의를 할 때는 전일과 전전일에는 좀 관망 분위기가 좀 짙습니다. 그래서 FMC 대기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뭐 지금 먼 옛날이 됐죠. 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지난주에는 코스피 0.5%, 코스닥이 1%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양시장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수급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기관들이 많이 판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산업은행의 하나은전
블록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타난 거고 이제 큰 움직임은 좀 없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했던 것은 SK 하이닉스가 4.79% 상승하면서 반도체를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이제 그러면서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 쪽하고 엔터가 최근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그리고 5월에는 엔터다 뭐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뉴스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복합적입니다. 환율 때문에 좀 복합적이긴 한데 그 설명을 좀 추후에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고 그리고 금융주, 전력기기 조선 그리고 엔터 이런 종목이 이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쉬었기 때문에 흐름이 어떤지 좀 보기 위해서요. 4월에 마무리하고 5월부터는 이번 주 들어서면서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이제 경기 지표에 관심을 갖는 쪽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9일 연속 상승 후에 이틀 조정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독일도 9일 연속 상승 후에 오늘 끝난 시장이 그러니까 어제 저녁 10시에 끝난 시장이 마이너스 0.41% 소폭 하락을 한 거예요. 영국은요 16일 연속 상승입니다. 영국은 16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영국이요? 예. 영국은 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더 강한 이유는 인도하고 무역협정 체결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향후 10년 동안 영국과 인도는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무관세로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하고 있어요. 점차로 줄여가면서, 점차로 줄여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인도가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영국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16일 연속 상승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5월 6일이죠. 5월 6일 날 5월 5일은 아시아도 쉬었어요. 아시아 대부분 쉬고 그리고 금요일도 쉬었는데 우리하고 비슷하게 쉬었는데 5월 6일 날 상해 종합 지수를 1.13% 상승했고요. 항생 0.69%, 각권 0.05%.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쉬는 동안에 유럽 시장, 뭐 아시아 주요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뭐 꺾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난주에 강세를 보이고 이번 주 초에는 약간 조정을 보이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만약에 그걸 온전히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목요일 날 쉬고 금요일 날 장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요일 정도까지는 반영했고 그럼 금요일하고 월요일 화요일 날 반영을 한다면 소폭 플러스 정도? 그 정도에 만약에 똑같이 간다면 이제 그 정도인데 연휴 동안 우리 우리 한국에 EWY라고 해서 ETF가 있죠. 요 흐름을 그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일 날 이 금요일이죠. 3.79% 올랐고요. 월요일 날 1.16%, 그리고 오늘 끝난 시장은 0.18%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영향을 봤을 때는 소폭 상승 쪽으로 해외 시장에 우리가 쉬는 동안에는 흐름이 있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인도 관련해서는 소식 하나가 지금 아침에 전해진 게 인도가 파키스탄에 미사일 공격을 했나 봐요. 파키스탄도 보복 공격 시작했죠. 아침에 뉴스 떴습니다. 그래서 여긴 또 왜 그래? 그 전부터 좀 그쪽에 분쟁이 있었죠. 소소하게 좀 안 좋긴 했는데 미사일 공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가 시황은 전반적으로는 지난주 말까지 굉장히 강했고 이번 주 초에 좀 조정을 보이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지난주 말서부터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소폭 플러스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ETF는 2일, 5일, 6일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5월에는 4월에 첫째 주에 급락을 하고 그리고 3주 연속 굉장히 강한 반등을 했잖아요. 우리 시장도 계속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좀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과도기에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환율이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밖에서 그러니까 정프로님 말씀처럼 달러인덱스가 확 빠졌냐 이게 아니고 달러인덱스가 99.0이에요. 최근에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수익률도 그렇게 움직인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무관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난 거예요. 아시아 시장에서. 그런데 위안화가 7.21까지 떨어졌고요. 우리 원화는 역외 시장에서 1,37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국내 역내 시장보다 역외 시장의 규모가 좀 더 큽니다. 좀 더 큰 상황. 역외가 더 커요? 좀 더 크고요. 그리고
그래요? 그 대부분 그냥 차익 결제만 합니다. 실물이 움직이지 않는 네. NDF라고 해서 이제 차익 결제를 대부분 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력이 우리 시장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1,375원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였고 도대체 왜 이런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가 5개월 만에 1,400원을 하향했고요. 5월 2일 날이 이제 피크데이였습니다. 이거 화면 하나 보시면요. 한국경제 뉴스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달러 대비 대만 달러가 30.04에서 28.8로 떨어졌어요. 그냥 수직 급락을 한 거예요.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그 다음에 다소 약간 올라왔습니다. 이거 똑같이 우리나라 환율을 보더라도 1,422원에서 1,357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거예요. 57원까지 57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네.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올라온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극적으로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거의. 예,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까지 된 거냐를 말씀을 좀 드리면 변동성이 컸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요. 홍콩이 패그제죠, 달러에 대비. 네. 7.75에서 7.85거든요. 홍콩 달러가 7.85까지 딱 찍었어요. 그래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홍콩 당국에서 홍콩 달러를 사야겠죠. 그러면 반대로요. 달러를 사겠죠. 홍콩 달러를 지금 세니까 얘는 팔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60억 달러 규모의 이를 방어하기 위해 60억 달러 규모의 지금 환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홍콩의 패그지가 1983년에 시작했거든요. 네. 이때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락은 원화 가치 상승이고 이것 때문에 헷갈려 했는데요. 그냥 가치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화 가치가 상승이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미중 무역 협상이 가능성이 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아시아 통화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냐. 또는 대만의 환율 급락, 대만 통화 환율이 30년 만에 최대치로 지금 변동성을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대만 환율이 급락, 즉 대만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추정이고요, 전체적으로요. 근데 가장 일리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대만하고 미국하고 지금 무역 협상을 하는 중에 거의 끝나가면서 이 얘기가 나와서 대만 당국이 자국 통화의 절상을 용인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곧바로 대만의 달러가 가치가 상승하면서 그러면 달러 베이스로 달러에 투자하고 있던 해지했던 데들 있잖아요. 보험사나 수출 기업들. 여기서는 곧바로 달러를 이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보험사들이 미국 국채 및 해외 자산에 투자한 것을 달러 하락, 국제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양방으로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것을 바로 뒤집는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자본시장에서는요 항상 이런 큰 변동성은 다 수급 문제예요. 다 수급 문제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냐. 즉 무역 협상 과정 중에서 추가 환율 하락, 즉 대만 달러가 더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수급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라는 게 뉴스에 주말에 계속 있었던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이유 중에 하나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가능성이 지금 타결이 좀 되는 게 아니냐 요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요 얘기는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그동안에는 미국에서 계속 중국에 대화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묵묵부답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주말 사이에 중국 상무부에서 미국 측에서 최근 계속 대화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제스처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얘 좀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미중 무역 협상이 좀 되면은 아시아의 통가치들이 좀 강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그 이창용 총재께서도 얘기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요게 아까도 들으셨고 지금도 들으셨으니까 대충 이해는 되셨죠. 왜 이걸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하냐면요. 보세요. 대만 달러도 30년 만에 최대 변동성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도 10원이 이게 지금 1,440원에서 1,45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100원 가까이 이런 변동성을 준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콩에서도 개입을 1983년 이후에 최대 규모로 개입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보통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드디어 환율 압박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말하라고 협상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타겟이 어디입니까?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서 확 퍼진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런 예고도 했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을 이거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관세도 지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위안화 절상이 되면 수출 기업들 굉장히 좋지 않고 네. 내수도 굉장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관광 수입도 굉장히 크고 대만도 그렇지만요. 우리나라도 사실 여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세지면 우리가 일본을 한참 여행을 하다가 작년에 올해 안 가는 거는 엔화가 많이 올랐죠. 엔화가 올라서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세지면은 수출 기업들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내수의 부분에서 관광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국이 버틸 수 있느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거를 아마 중국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분명히 이걸 요구를 할 거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기 싫고 한쪽은 요구한다라는 게 소위 전쟁이잖아요. 네. 그래서 환율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요게 첫 번째 포인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우리 외환위기 때는 우리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서 네. 환율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생긴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외화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네. 된 거잖아요. 이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외환 위기가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역외환 위기라는 것은 달러가 부족해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시아 통화 가치가 이렇게 계속 세지면 네. 아시아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역외환위기 설이 또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말 내내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이제 향후에 가면서 보면 되는데 이게 일시적이냐. 네. 일시적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 요인에서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이게 시그널이 돼서 트리거가 돼서 이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의견들이 지금 분분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러면 만일 이게 추세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걸 버틸 만한 경제력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자본시장, 주식시장 안으로 들어와서는 이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 원화 강세가 되는 동안에 네네. 우리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급적 요인이나 일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자본시장은 변동성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전 세계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달러가 없어갖고 예전에 위기가 왔던 그 예.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그거는 진짜 뭐 방법이 없는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너무 강해져서 오는 뭐 위기든 아니면 이 예. 침체나 이런 것들은 예. 그래도 우리 안에서 어쨌든 우리 원화는 더 찍을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원화를 좀 더 돌릴 수 있지는 않나요? 그게 그렇게 안 되나? 질문을 적절하게 주셨는데요. 우리 그러면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워딩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기에 네.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예.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에서 양적 완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 정책 불확실성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환율이 워낙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네. 지금 밀라노에서 기자간담회 내용들을 저도 이제 가져왔는데요. 그냥 간단히 또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환율 방향 예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둔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아시아 통화 강세는 미국이 개별 국가들을 만나서 환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벌써 이런 정확하게 얘기 안 하겠죠, 이런 분들은. 네. 그거 지금 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정도의 워딩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에서 환율 관세를 전쟁을 지금 벌여줬고 환율을 통한 정책을 또 지금
개발 국가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 않나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벌써 이런 상황 속에서 미중 간 무역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에서 타격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환율 변동이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양방향 모두 주의한다. 위로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주의한다. 미국과의 환율 협상에서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게 강달러인지 약달러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환율에 네. 대해서는요.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는요.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경기에 따라 충분히 금리 낮출 것이다. 너무 치우친 결정보다는 외부 변화를 보면서 시기를 조종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한쪽으로 막 낮춰놓으면 나중에 정책을 할 룸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에서 양적 완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 견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지금 정프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환율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거냐면 그러면 우리 원화 강세가 되는 거는 그럼 우리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원화 강세가 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환차익을 놓고 좀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추세적으로 간다면 네. 주식 시장에서 좀 보탬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주식 시장의 흐름에서 네.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일시적이라면요. 최대적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다른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보세요. 첫 번째 외화 달러 베이스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양방으로 손해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연기금도 그랬고 지금 그 동안에 원화가 계속 약세였기 때문에 그걸 환해지를 한다 그러면서 달러를 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달러를 팔고 이제 원화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수출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이거 진짜 머리가 엄청나게 바빴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마지막에 그냥 뉴스인데요. 단신 뉴스인데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많이 돌아다니는 뉴스 중에 우리나라의 그 관광객이 4월 말 기준 관광객이 약 550만 명 정도랍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최대치가 2019년도였는데 2019년도가 2천만 명이 안 됐는데 2천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지금 생긴 거예요. 4월까지 550만 명이 돼서. 그래요? 예. 1분기에 명동의 외국인 카드 매출이 2019년도가 최대치였거든요. 우리나라 네. 역사상. 거기에 1.7배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계속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이 여기 수치에 제가 지금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인이 뭐 얼마큼 들어오면 우리나라 전체에 내수가 얼마큼 더 올라가고 이런 얘기 지금 하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환율 얘기라면 그러면 원화 강세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네. 원화 강세가 되면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역외환위기를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근데 부분들. 아시아 통화가 다 같이 좀 강세가 되면 그렇죠. 또 이제 상대적이겠죠. 그것도 또 이제 항상 상대적으로 얘기하듯이 또 상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외국인 카드 매출은 네. 약간 이건 저는 네. 보니까 2019년에 1.7배잖아요. 네. 아마 물가가 그 정도 올랐을 거라마. 예. 서비스 물가가 내가 볼 때 1.7배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진짜. 예, 그때 10,000원에 살 거 지금 17,000원 하면 될 거예요. 네. 그것도 있고요. 여기 지금 제가 써오진 않았는데요. 예. 그 성형 미용 거 있잖아요. 아, 그건 이제 네. 돈이 많이. 그게 많이 늘어서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환율하고 금리 부분에 가장 큰 뉴스였기 때문에 그 뉴스 먼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에는 어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장에 당장에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텐트럼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시아 통화 가치가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진다. 아시아 쪽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는 이후의 문제예요. 네. 이후의 상황인 거고 지금의 당장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시장에서 당장에서 그것을 반영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걱정 부분은 아니고 이게 그 환율 시장의 수급적 요인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네. 그 원인 제공은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향후에 이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시장이 서서히 반영을 하지 않겠냐라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세 관련된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미국이 현지 시간 3일부로 우리가 쉬는 동안이죠.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 발효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4월 29일 날 미국 내 완성차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일부의 완화 조치를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향후 1년간 전체의 부품의 15%는 면세해 주겠다. 네. 그 이후에 1년간 또 10% 면세해 주겠다. 점차로 면세해 주는 그 시간을 두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미국 내 생산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 벤츠는 90%, BMW 73%, 포드 GM 60%, 현대차는 한 60% 살짝 아래라고 합니다. 네. 50% 이상이 다 수입품이에요. 이 수입품이 엄청나게 많은 수입품을 가지고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15% 면세해 준다고 해서 영향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 생산 차량의 비용 증가로 차라리 해외에서 들어오는 차에 관세를 25% 먹인다라는 것보다 파장이 훨씬 클 수 있다. 이제 그런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발표가 지금 하나가 나왔고요. 네.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아까 공 기자님이 슬쩍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던데 저는 그냥 웃겨서 그냥 가져왔는데요. 외국 영화에 100% 관세 부과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영화 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있다. 왜? 다른 국가들이 온갖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리 영화 제작을 미국 밖으로 유인해서 밖에서 영화 제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 로켓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거 하지 해외 말고 로켓에서 찍어야지. 하지 말고 미국 이외 지역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제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웃기죠. 뭐 헐리우드 영화의 그 주요 그러니까 테러잖아요. 네. 그럼 테러는 밖에서 찍어야지 어떻게 안에서 찍어요? 그 내용을 그렇게 썼어요. 네, 좀 어이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예, 그런 관세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고 예. 환율 가장 중요했고 이창용 총재의 생각들 금리 인하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할 거라고 하는 게 또 어디에 영향을 많이 주냐면요. 요 5번 뉴스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9개월간 주식시장에서 약 39조 원 매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매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국채는 4개월 연속 순매수하면서 보유자력이 246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됐고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림을 보면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밑에는 코스피 판 거고요. 네. 이걸 국고채를 산 겁니다. 3월에 8조, 4월에 11.2조.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으로도 위험하고 막 위험한데 우리나라 한국의 국채를 이렇게 막 사? 그래서 사상 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라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혹시라도 한간에 우리나라가 뭐 외환위기를 겪는다든지 네. 뭐 시스템 위기가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 화면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국채를 이게 사고 있다라는 건데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월에 8조 사고 4월에 11조 원 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샀느냐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국채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에서 나가서 유럽과 아시아의 국채를 산다라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동안에 네. 계속. 그 상황 속에서 신용도가 좀 높고 외환 보유가 높은 국가의 채권으로 매수 유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자금이 이동이 좀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확정된 상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국채에 대해 건전성이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리 인하 할 거다. 요 얘기하고 제가 연결해 설명드리는 건데 우리 지금 기준금리가 2.75입니다. 국고채가 2.3%뿐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채권 가격이 고평가됐다라는 거잖아요. 채권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다라는 거예요. 왜 샀느냐? 금통위에서 우리나라는 통화 완화 기조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즉 우리는 금리 인하할 거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채권 시장에서 반영하면서 우리가 지금 경기 GDP 성장률도 지금 낮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금통위에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우리 금리 내릴 거다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에 국제 시장에서는 국채 매수율가 이만큼 유입이 됐고 우리나라 국채 가격은 상당히 올라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맨날 미국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환율과 그리고 미국의 금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가 있는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완화 정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우리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요번에 6월 3일 대선이 끝나고 네. 그리고 나서 추경과 그리고 금리나 이 양쪽의 완화 정책, 경기 부양 정책들이 나오면 그런 정책이 없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프라이싱을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우리 시장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왜 가져왔냐면은 어찌 보면 우리 위기론을 또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네. 우리 채권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그거와 전혀 다른 모습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고요. 6번은요. 5월에는 뭐 엔터주 사이드한테 특히 4월에도 엔터주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엔터주 사이드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의견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하반기에 중국이 서비스에도 보조금을 준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 그렇게 네. 전을 드렸는데요.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중국 관영 방송인 CCTV 있잖아요. 여기 CCTV에서 대규모 한중 합작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크게 돌았습니다. 베이징, 상해 등 6개 대도시에서 한국의 웬만한 케이팝 아이돌을 대부분 다 초대하고 그래서 중국의 아이돌 뭐 이렇게 합작 공연을 6개 도시에서 순회하면서 합작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오지는 않았는데 이 뉴스에 대부분 달린 게 제목이 뭐냐면 한한령 드디어 해제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한령 해제 뭐 아예 대놓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하면서 뭐 주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은 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좀 아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관광객이 또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아직 시행은 안 됐죠. 그 무비자로 들어오는 그 부분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중국 사람들이 안 됐죠. 아직 안 됐죠. 그걸 제 하반기에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하반기에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기대를 좀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대중국 관련된 주식들 있잖아요. 옛날 정프로는 맨날 얘기했던 호텔신라 지금 안 가고 있어. 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들 호텔신라 한번 보시면 좀 올랐을 거예요. 아, 그래요? 요즘 이제 그런 데들이 좀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정도. 호텔신라가 제가 옛날에 한 10만 원쯤 아마 샀던 것 같은데. 한동안 그 얘기 하시는데 요즘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안 갖고 그리고 관심도 없잖아요 지금. 7일인가 8일인가 팔았거든요. 네. 관심도 없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다시 관심을 좀 갖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근데 옛날처럼 따이공들의 물량은 예, 없겠지만 그런 건 그래도 이것보단 나아지겠다. 이 정도 느낌이겠네요. 계속 안 좋은 상태였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요. 아, 44,000원이네. 아유. 시가 올랐나요 요즘에? 안 올랐나요? 오른 게 44,000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가 굉장히 그동안에 안 좋았어요. 그쪽 부분이 안 좋았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 뭐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고. 네. 시간이 꽤 됐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 있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은퇴하더라고요. 워렌 버핏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 연말부터 그렉 아벨 부회장이 CEO. 그래서 그날 한 5% 빠졌어요, 사실. 빠졌어요. 근데 뭐 여전히 출근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무역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다른 나라들을 번영할수록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함께 번영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고 그들은 그들이 잘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쵸. 이게 원래 생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현재 시황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극적인 베어 마켓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 안 샀나 봐요. 1분기에 그렇게 안 샀더라고요. 현금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 참 설왕설래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하락은 그냥 주식시장의 한 부분이다. 주식이 하락할 때 겁먹고 시장이 오를 때 흥분하는 사람이라면 주식시장은 참여하기에 끔찍한 곳이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썼고요. 그리고 미국의 정부의 재정 적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재정 적자 축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뉴스도 나오고 네.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고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사람의 정말 위대한 사람의 시대가 또 이렇게 저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60년을 하셨으니까요. 80년쯤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여기 버커셔 해서웨이가 60. 버커셔 해서웨이가 60. 그렇죠. 60.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네. 12살인가부터 네, 시작을 했다고 네, 하니까 지금 95세쯤 돼서 네. 한 80년을 투자한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은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